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눈도 보이고 손도 움직이고 발로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과 무병장수의 게임체인저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균형이 붕괴되면 인체도 무너진다. 미국 FDA도 빌 게이츠도 인정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은 거의 모든 신체 질병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작은 질병부터 암, 치매, 자폐 등 큰 질병에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 없이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지켜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통한다. 우리는 현대의학에 인간의 수명을 늘렸다고 확신한다. 이 확신은 상식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이다. 예전 같으면 어쩌다 생긴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사망에 이르렀을 텐데 이제는 항생제 복용으로 거뜬히 이겨내곤 한다. 예전 같으면 어쩌면 생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사망에 이르렀을 텐데 이제는 항생제 복용으로 거뜬히 이겨내곤 한다. X선은 몸속 상태에 살갗이 보여줘서 문제가 있는 부위를 쪽집게처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처럼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사이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만성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비만은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규정되었을 만큼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고 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펼치는 신세계. 미국의 저명한 심장병 예방학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윌리엄 데이비스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그 어떤 면역체계도 이 괴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질병이 만연하다는 것은 이 괴물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괴물이 탄생하게 된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교란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 정보의 전체 혹은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만들어지어가는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와닿지 않는다. 사실 미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다. 그 크기가 0.1mm 이하이기 때문에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미생물은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단세포 생물인 원생물과 고세균들을 포함하지만 장내 미생물을 다 모아봐야 1에서 1.5kg에 불과해서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그다지 지능이 뛰어난 생물체도 아니고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고 비중도 작은 미생물들이 만드는 생태계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가는 생태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며 더 나아가 면역력을 결정할 만큼 인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생물은 인체 절반에 서식하며 공생하고 있다. 폐, 대장, 생식기, 피부, 손바닥, 콧구멍, 미간, 발가락 사이에도 있다. 그 수는 약 39조 개로 추정되며 전체 미생물의 95에서 99%가 장에서 산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질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면 인체도 같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물론 당시에는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도 없었지만 인체에 대한 집요한 관찰 덕분에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건강의 핵심 원리를 알 수 있었다. 미국, 유럽, 한국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막대한 투자. 인류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20년이 채 안 된다. 미국 국립보건이 국제 콘소시엄을 조직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2008년이었다. 그 전에는 인간의 질병과 건강과 질병 치료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없었다. 비록 연구 기간은 짧지만 그 중요성을 알아챘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게임 체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수천 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연구에 쏟아붓고 있다. 2015년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인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18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세상을 바꿀 세 가지를 면역 항암제, 치매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역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수는 수천억 개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전체의 5%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갈 길이 멀지만 또 그만큼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부터 이미 확진된 사실까지 총망라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에 의지하고 개선할지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선을 도울 건강, 식품, 기능식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안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을 확신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 목차는 1. 세상을 바꿀 마이크로바이옴, 세컨드 게놈 마이크로바이옴, 복잡한 용어에 대한 명쾌한 정의. 팁, 유해균도 필요하다. 면역력을 주도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팁,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질병 연구들. 정신 건강은 어떻게 좌우되는가? 팁, 왜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는 걸까? 두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파괴될까? 항생제와 스트레스가 망가뜨리는 장내 미생물. 20대, 30대에서 암이 늘어나는 이유. 음식의 맛은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가?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한 인식의 전환. 팁, 요요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법. 3.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내 몸을 바꾸는 방법.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로운 식단은
전통 아시아 식단. 팁. 미생물에 유용한 먹이.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하는 생활습관. 팁. 아침 식사와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하는 운동 습관.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 팁.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암을 치료할까? 어떤 미생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 팁. 좋은 유산균의 기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마이크로바이옴. 인류는 오래전부터 질병이 장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장으로부터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로 인해 그 비밀을 풀리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장 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소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인체를 관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면역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마이크로바이옴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컨드 게놈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1990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수많은 언론에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간의 모든 유전 형질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간 게놈을 인간의 청사진 신의 암호라고 말하면서 이것만 완전히 분석하면 개개인의 지능과 본성, 행동 양식, 그리고 미래에 걸친 질병까지 모두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특히 질병 치료 분야에서는 인간이 겪는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전부 파악할 수 있으니 무병장수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2003년 4월에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선언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절 각종 언론이 예상했던 새로운 신세계는 오지 않았다. 인간의 청사진이 보이지도 않았다. 신의 암호도 풀리지 않았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게놈은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DNA, 유전자, 염색체, 유전체가 포함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연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는 예상치를 밑돌았다. 물론 과거에 비해 인체를 훨씬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 유전자의 수와 서열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단백질의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질병과 그 치료 분야에서는 수확이 크지 않았다. 물론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있다. 게다가 2023년 10월 과거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해결하지 못한 Y 염색체를 보충해서 완전히 해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하지만 질병 치유와 관련해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 당시 한 뉴스에서 앵커가 전문가에게 Y 염색체의 해독과 건강, 노화, 장수에 관해서 질문을 하자 실망스러운 대답이 들려왔다.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 질병에서 남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Y 염색체를 해독한 연구는 설계도를 규명한 초기 연구입니다. 따라서 건강, 노화, 장수와 관련한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연구 성과는 대단하지만 질병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왠지 허망하다. 그런데 최근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보다 전망이 더 좋으면서 헬스케어의 많은 부분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것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보다 좀 더 확실하게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게놈에 이은 세컨드 게놈이라고 불리고 있다. 수많은 유전 정보는 물론이고 인간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의 해석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결합한다면 완전한 질병 치유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질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까지 알려주고 있다.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 그래서 의료 현장의 연구 교수 중에서는 기존의 유전자 연구의 한계를 느끼고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가지고 온 경우가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들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참여하고 있다. 제약업계나 건강식품 업계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적극 도입해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22년, 23년에 걸쳐 미국 식품의약품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보스트와 레비오타를 승인했다. 또 22년 9천억 원 규모였던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매년 5.4%씩 성장해 2032년에는 8조 6천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인간의 건강과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일반인이 그 구체적 성과를 일상에서 활용하기 힘들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누구나 약간만 공부해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인별 분포와 구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는 2000가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00가지 모두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0가지만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 1500가지의 미생물을 가졌지만 사람마다 미생물의 분포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천차만별 그 자체다. 따라서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그에 맞는 처방을 해주면 건강 수준을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중에서 무엇이 더 우월한가를 따질 필요는 없다. 둘 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들어맞는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 사실 더 반갑다 하겠다. 복잡한 용어에 대한 명쾌한 정의. 앞으로 전개될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를 명쾌하게 이해하려면 관련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는 많은 전문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해하는 데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 전문가의 칼럼이나 뉴스에서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비슷한 용어가 쓰이고 있어서 개념을 잘 모르면 더 헷갈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이며 장내 세균총, 장내 미생물 균총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정확한 의미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는 미생물의 무리, 군집의 뜻을 지닌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어로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이 미생물만이 아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 전체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이 단순히 한 군데에 모여있는 사실을 지칭하는 것과 모여있다는 사실에 더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총합을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생물과 그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합성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합성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경우라도 본질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해석을 종합해서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미생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자연계 전체에 있는 미생물, 인체와 자연계에 연계하는 미생물, 인체, 입, 겨드랑이, 폐 등에 있는 미생물, 인체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미생물의 무리 군집, 미생물이 생존하는 환경 생태계,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 이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들 모두 개별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의학이나 건강에 관련해서는 인체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인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인체에는 총 3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무려 39개 조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인체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중에서 약 38조 개가 대장에 있으며 구강에는 대장의 100분의 1 정도, 소장과 피부에는 대장의 1000분의 1 정도가 존재한다. 또 피부에도 대장의 1000분의 1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 위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지만 이미 의미 있는 수라고 보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세균총, 미생물 균총이라고도 쓰이지만 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한국식 표현으로 보면 된다. 다만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 포스트의 구분,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도 상당히 헷갈릴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쉽게 표현하면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먹이의 소화 과정에 관여하는 각종 유익한 미생물이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먹이를 소화한 후에 만들어지는 최종 대사 물질이다. 이 중에서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이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유익한 대사 물질로 단수지방산, 소화효소 및 대사효소, 비타민류, 항균, 펩타이드, 세포 외 다당류, 세포벽 성분 등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지만 쓰고 남은 영양소는 대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고 발효 과정을 거쳐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든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인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지시한 일을 직접 수행하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가 있다. 최근에는 신바이오틱스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 이 용어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모두 지칭하는데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약 25년 전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용어다. 신은 그리스어로 함께라는 의미다. 유산균, 유익균, 유해균이라는 용어도 헷갈리기 쉬운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세균,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눈다.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유익균은 우리 몸에 이롭고 유해균은 우리 몸에서 해를 끼친다. 다만 유해균이라고 해서 몸에서 사라져야 하는 나쁜 균이라고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유해균이 있어서 유익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거의 동의어이다. 유익균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지만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일종이다. 따라서 유익균 혹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는 것은 장내의 유익균을
넣어 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의미한다. 인체의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외에 중간균이 존재한다. 즉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해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의 생육이나 활성을 촉진하는 식품 성분, 식이섬유 등이다. 위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 살아있는 균이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분해 발효시킨다.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와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 만들어진 프리바이오틱스의 최종 대사 물질이다. 유해균도 필요하다. 유해균은 말 그대로 해를 끼치는 균이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균들은 우리 몸에서 없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 유해균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유해균이 스스로 유해균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면역 반응을 갖춰야 한다. 이는 외부의 침입자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반응하는 힘이다. 그런데 유해균은 이 힘을 어떻게 획득할까? 이것은 마치 백신과 상호작용하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과 같다. 외부에서 병원균이 몸으로 침투하면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를 알아채고 면역 반응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유해균 역시 같은 원리로 유해균의 존재를 통해 면역 반응을 얻는다. 따라서 유해균은 유익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학문적으로 유해균이라고 불릴 뿐 몸에 해롭기만 한 균은 아닌 것이다. 또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유익균은 약 25%, 유해균은 약 15%, 중간균은 약 60%의 비율로 존재한다. 중간균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이 되고 유해균이 우세하면 유해균 쪽으로 기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익균, 중간균이 전체의 85%, 유해균이 15% 정도의 비율로 있으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면역력을 주도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생태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생태계는 몇 가지 특징인 모습이 있는데 생태계의 특징을 알면 질병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단편적인 상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볼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의 다양성.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이 탄탄할 때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잘 가꾸어진 숲이 건강한 생태계의 대표적인 예다. 숲이라는 생태계에서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잡초, 낙엽을 비롯해서 동물의 사체, 곤충과 벌레도 쓰임새가 있으며 포악한 동물도 순한 동물도 모두 생태계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서로에게 먹이가 되고 에너지원이 되어준다. 따라서 생태계에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개념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 안에서 균형을 이루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중 유해균과 유익균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함께 존재한다. 그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 말은 타당하다. 문제는 유해와 유익이라는 용어이다. 앞서 설명했듯 숲에서 동물의 사체는 벌레를 들끓게 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지만 사실 그 자체도 숲의 생태계에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즉 본질적으로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유해균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느냐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질병 치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양성이며 선진적인 연구자들 역시 미생물의 다양성 파괴가 결국 건강을 해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면역력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는 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장 건강이 면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95에서 99%가 장에 있기 때문에 면역력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등식이 생긴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둘은 단순히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면역력은 마이크로바이옴에 피팅되어 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력을 최적화하고 또 면역력을 교육시킨다. 이러한 역할은 소화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발휘된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외부 항원이 함께 유입된다. 여기에서 항원은 주로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의미한다. 이때 마이크로바이옴은 신속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시스템과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대사 작용을 활성화해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전분과 다당류를 분해해서 에너지 공급을 돕는 것은 물론 비타민, 엽산 등 필수 에너지를 공급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전자의 발현까지 조절한다. 만약 부모로부터 건강에 해가 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언젠가는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러한 유전자 스위치가 발현되는 것을 막아서 건강에 해가 되는 유전자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면역력을 주도하고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만 잘 챙겨 먹어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황폐해져 사막하던 숲에 물을 아무리 많이 들어부어봤자 비옥한 옥토가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기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만성질환이나 암으로 고통을 겪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인간의 생리현상 전반에 관여.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력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영양분의 흡수, 약물, 대사 조절, 발달 조절 등에도 전반적으로 개입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선 같은 영양분을 섭취하더라도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흡수 양상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서 밝혀졌다. 2006년 미국 워싱턴대의 제프리 고든 박사는 무균 쥐 실험을 통해서 학계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고든 박사는 체내에 미생물이 없는 무균 쥐에게 뚱뚱한 쥐와 날씬한 쥐의 대변을 각각 주입해 관찰했다. 대변을 주입한 이유는 그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일한 양의 먹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한 쥐의 대변을 먹은 무균 쥐는 뚱뚱해졌고 날씬한 쥐의 대변을 먹은 무균 쥐는 날씬해졌다. 이는 곧 마이크로바이옴의 소화와 영양 흡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에 유입된 약물이나 발암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며 뇌 발달과 신경 조절을 통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 있는 질병은 이제부터 밝혀진 것만 해도 수없이 많다. 뇌졸중,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과 과민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우울증과 불안증, 인지기능 저하, 파킨슨병, 지방간 등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들 대부분이다. 이외에 아토피 피부염, 건선, 폐쇄성 폐질환, 자폐증, 크론병, 암 등도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 2023년 1월 국가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의 이현희 연구원은 유전 독소를 분비하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내에 있는 인돌리민이 숙주의 DNA에 영향을 미치고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균형이 잘 유지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면역 시스템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해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심지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근육과도 상호작용한다. 2023년 성균관 의대 강북 삼성병원은 세계 최초로 남성과 여성의 근육량에 따른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 차이를 밝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근육량이 많을수록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헤모필루스 파라인플루엔자와 로제부리아 파이시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특정 부위와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로스 웨스턴대 분자생명과학부 루미아나 텐초프 연구 교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인간 DNA 양의 100배를 초과한다. 이러한 미생물 군집의 엄청난 유전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인체의 거의 모든 생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건강관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나 통증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스리는 것이 질병이나 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할 진정한 헬스케어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팁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질병 연구들.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에 관해서는 현재 전방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우리의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포항공대 생물학 전문 연구정보센터 브릭의 연구 보고서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간, 담도 질환, 또 2. 대사질환, 3. 심혈관 질환, 4. 혈액질환, 5. 비뇨기계 질환, 6. 호흡기 질환, 7. 피부질환, 8. 산부인과 질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네요. 이거를 내일 더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했으니까 제가 또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 저는 그 대변을 이렇게
일단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랩이라고 제가 그거 22만 원 주고 사가지고 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구를 한 달 동안 그걸 배양해서 저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 친구의 남편은 똑같이 변을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1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너무 이제 그 똑같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잖아요. 그런데 솔루션이 없었어요. 무슨 유산균을 먹어라 이런 게 없이 그냥 유산균을 사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떤 곳은 솔루션이 있고 어떤 곳은 솔루션이 없고, 그러면 검사한 결과가 아무리 나쁘게 나오고 뭐 좋게 나오고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먹을 수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00만 원이 아깝잖아요. 저는 연구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부족한 것이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잘 못 먹거든요. 이게 분해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된 거겠죠. 그리고 밥을 많이 못 먹어요. 뭘 많이 먹으면 금방 이렇게 체하고 별로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한테 필요한 게 효소 제품이었는데 그 효소 제품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을 사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 결과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변을 검사한 결과. 그래서 제가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그 기억력을 살리는 진코엠 그 은행님 추출물로 만들어진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대안이 없고 그냥 당신의 장에 뭐 안 좋은 게 많다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솔루션이 없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어요. 저한테 맞는 유산균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만 좋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장은 관심도 없는 이웃이 되면 안 되겠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잖아요. 근데 그 건강에 그 어떤 게 부족하고 이 사람이 어떤 게 안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변을 검사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솔루션이 온다는 거, 그 자체만 해도 우리 미래에 올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흥분되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명을 가지고 하루에 한 명한테 마이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마이랩이 나온 이래에 한 명한테밖에 전달을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미래에 올 병을 알고 대처하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너 알아 살아라, 어떡하냐, 건강해야 될 텐데, 이렇게 모순된 이웃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몰라서 못 먹은 거지 알면 그 마이랩을 하고 싶고 변 검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사람, 만나게 하실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안 만큼 소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오늘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 질병 연구들을 그냥 쑥 훑고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쑥 훑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담도 질환이 왜 오는지. 간은 선천성 면역과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장기로
혈액 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대변으로 배출시킨다. 또 단백질과 호르몬의 합성, 글루코겐의 저장, 파괴된 적혈구의 분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질환, 간염, 담관염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대사질환. 인체에는 내분비 체계가 있는데 신경계, 면역계와 더불어 신진대사를 관장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내분비계로 불리는 인체의 대사와 큰 관련을 맺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비만, 당뇨병, 각종 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심혈관 질환. 심장과 혈관은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순환시킨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암과 함께 현대인의 사망 원인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혈액질환. 혈액과 관련된 인체의 조혈 시스템은 산소를 각 조직에 전달하고 외부 세균을 방어하고 출혈을 예방한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항암요법, 항암요법 시 간염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다발 골수종, 철결핍 빈혈, 면역성 혈소판 감소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 비뇨기계 질환. 인체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0.8에서 2리터 정도의 소변을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체액 조절, 산, 알칼리성 균형, 삼투압 농도 조절, 전해질 조절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생명 유지를 돕는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심부전, 심장결석, 전립선 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 호흡기 질환. 폐는 최대 6리터의 공기를 담을 수 있으며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서 천식, 낭포성 섬유증, 폐암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7. 피부질환. 사람의 피부는 체중의 16%를 차지하며 이곳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한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 산부인과 질환. 여성의 질과 자궁 내막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 사춘기부터 폐경기까지 그리고 생리 중에도 변화한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유산미, 조산, 임신 중독증, 태아의 성장 지연, 신생아 자폐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정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이 깨끗해야지 뇌도 깨끗하고 장천 뇌청이란 말도 있잖아요. 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장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내일 만나요. 안녕.